제19회 시작합니다. 한수유에 이어 매화의 달이 벚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연극꽃이 필 차례입니다. 자, 봄옷 차려입고 꽃보다 아름다운 공연 보러 갑시다, 여러분. 봄꽃처럼 아름다운 봄의 전령들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봄볕처럼 따스하고 화사한 배우 남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잼입니다. 예, 비교불가 전국구 연극평론가 이샘 오셨습니다. 샤방샤방 이쌤입니다. 자, 급소를 조심하라 닌자비평 우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막전마쿠는 월간 매진 오늘의 서울연극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ttis.co.kr을 방문해 주십시오. 자, 반갑습니다. 막전마쿠 1부는 제작진과 함께 공연 얘기 나누는 시간이죠. 자, 19회, 무려 19회입니다. 19회 막전마쿠가 선택한 공연은 예술 창작 공장 컴마인드의 매핑 히틀러! 이태리의 이태리 연출 최양은 작가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태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글을 쓴 최양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공연은 지난 3월 27일부터 그리고 오는 4월 5일까지 서울연극창작센터에서 상연 중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태리 연출님은 여기가 처음이 아니시죠? 네, 저는 예. 두 번째 방문입니다. 네, 네. 그 또 두 번째라고 말하기 애매한 게 그때는 파일럿 공연으로 힐마운트 공연으로 네. 가져오셨죠. 예, 야, 그때 생각하면 진짜 우리 아무것도 없고 뭐 진짜 컨셉만 있지 포맷도 없고 대본도 없고 그냥 강짜로 밀어붙여가지고 공연했는데 그때 정말 너무 방송 잘하셔가지고 그때 함께한 포맷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막전 마쿠는 뭐 제가 키웠다고 말했어요. 예, 좋습니다. 아, 예. 나중에 아나운서부 섭외하세요. 예. 키우신 우리 어머님을 모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냥 봐주지 않습니다. 예, 공연에 대해서 정말 샅샅이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연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하듯이 줄거리부터 짧게 요약하고 시작해볼까요? 네. 예. 짧게. 예, 짧게 합니다. 예. 취준생 한들호가 금연 건물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을 폭로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구독자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를 계기로 여러 불법 행위들을 응징하는 영상으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료들이 합류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지지자를 모은 한드로는 정치를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중을 선동하고 권력을 확장해 나가고 급기야는 대통령까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공연은 그 과정을 담고 있어요. 네. 빌런 한드로의 입신 이야기? 이렇게 정해내려고. 입신 양명 할 뻔했어요. 입신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선생님들, 총평 한마디 할까요? 봄도 왔는데. 근데 조금 덧붙이자면 이게 연극의 배경이 예. 2036년이라는 걸 빼놓으면 안 됩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던 그 시기로부터 한 100년쯤 네, 100년. 예. 우리가 상상을 하고 예. 한 거니까 지금 현재가 아닌 예. 지금보다 훨씬 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많아진 어느 때에 한드로가 어떻게 세상을 이러이러한 걸로 휘둘렀느냐 이런 예.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SF에서 보는 그런 기술은 거의 없고 오늘날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그런 기술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이게 36년이라는 이 설정이 히틀러 1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은 아닌 것 같아요. 편집해야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36년이지만은 10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현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의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러한 대중매체를 활용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어떤 식으로 또 적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니까 예. 미래 기술이 나올 이유는 없죠. 예. 그렇죠. 그 남샘이 일단 그거 짚고 가셨고 그럼 남샘이 이 공연에 대한 총평 가볍게 한번 시작해 보시죠. 지금
히틀러가 정권을 잡을 때 그 프로파간다, 그러니까 연설하고 그 대중들을 갖다가 어떻게 선동했느냐, 그 방식이 지금은 여러 가지 미디어의 발달로 여러 가지 다른 형태가 있지만 결국은 이 사회를 휘두르고 이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칫 방심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런 그 히틀러 같은 존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 한번 되새겨보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충분히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들을 짚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100년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럼요. 또 순서대로 하나요? 예. 저도 이게 뭐 미래 얘기라기보다는 설정은 36년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얘기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끔씩 너무 어처구니 없는 구구 팟캐스트를 보면 또 거기에 막 많은 지지자들이 막 이렇게 몰리는 걸 보면 약간 이해하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근데 그걸 되게 연극적으로 잘 캐치하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전 전체적으로 되게 스피디하게 이렇게 막 진행되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극작이 상당히 연극적인 것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보통은 이런 스타일의 작품인 경우에는 자견출이 같이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작가 따로 연출 따로인데 어떻게 이렇게 혼연일체가 된 느낌이지라고 봤더니 부부신 거예요. 그래도 비밀은 아닌 것 아니 부부라고 해서 혼연일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뭐라고 부부 사기 공작단이라고. 부부 사기 공작단. 왜냐면 작품을 연출할 때는 약간 그 거리감이 느껴지거든요. 작가가 따로 있고 연출일 때는. 근데 이거는 너무 연출이랑 장이랑 딱 붙어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게 이 작품의 좀 약간 생명력 이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두 분이 뭐 밤새서 계속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부부니까. 예. 좀 싫을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신랄하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제 연습실에서 만났을 때 만났던 문제점들을 막 집에 들어가서 막 다 얘기하고 막 당장 여기를 어떻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막 서로 엄청 논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정을 진짜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수정도 가능하고 또 수정을 마치 부부싸움 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사실 낯선 분이면 거리가 있는 분이면 수정 요구하기가 미안하고 그렇잖아요. 조심스럽죠. 조금 바꿔주세요 이러는데 대놓고 그럴 그 수 있구나. 작품을 책상 위에서 쓴 느낌이 아니라 극장에서 쓴 느낌이 예. 드는 예. 공연이에요. 많이 항상. 이제 뭐 연습장에서 저는 가고 마판까지도 수정하고 또 이런 스타일입니다. 좋네요 그거. 그래서 예. 저희는 이제 부부싸움 대신에 이런 식으로 또 창작 부부싸움을 합니다. 자 이세분요. 네, 영상 기술과 현실의 그 부조리가 만나서 아주 흥미진진한 블랙 코미디가 탄생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고 디테일은 조금 있다가. 예. 그 두 분이서 우리 진행에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저희 발음을 안 주거든요. 그냥 알아서. 팍팍 끼어들면서. 팍팍 끼어들면서 하면 됩니다. 잘하실 것 같아. 많이 끼어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리고 목소리도 높여서.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 제목이 상당히 재미있는 동시에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매핑. 우리 이거 4차 산업혁명의 테크놀로지로서 보통 매핑 이야기 하잖아요. 네네. 뭐, 없는 밋밋한 거에다가 영상을 투사해가지고 뭔가 입체감을 주고, 만들어내는. 사물의 좀 사실성을 강화하는 방법. 아이맥스 영화관에서도 큰 전면 화면 스크린뿐만 아니라 양면까지도 스크린으로 만드는 기술, 그래가지고 정말 입체 몰입감을 크게 하는 그런 매핑 기술, 그것으로 히틀러를 매핑하겠다. 네. 그거인데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저렇게 매핑하는 테크닉이 들어갔구나를 알 수 있는데 히틀러를 가려버렸으면 히틀러와 비슷한데 그러면서 좀 알아갖고 깨달아가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여기 이제 그 프로그램에 설명돼 있기를 매핑은 원래 컴퓨터 공학 용어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네네. 뭐 읽어보면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떤 그 개념인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작가이지만 그 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우리 최양현 작가가 예. 이 매핑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작품을 네, 매핑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네, 네.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다른 작가하고 조금 차별점이 있다고 하면 저는 물론 이제 뭐 문화, 한국 현대기국도 공부를 했지만 제가 이제 또 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컴퓨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버추얼 리얼리티, 뭐 가상현실 뭐 이런 쪽으로 대학원에서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베이스는 사실 이제 컴퓨터 공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이 깔려 있고, 근데 컴퓨터 공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그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매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하나의 어떤 A라고 하는 그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게 이제 B로 바뀌는데 A 안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질들은 고유하게 이제 유지를 하면서 B로 바꾸는. 근데 이제 그걸 뭐 조금 이렇게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이제 변환 대응이라고 또 부르는 그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매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백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영상에서는 이제 그 프로젝션, 그러니까 영상을 투사해가지고 피사체에 이제 매치하는 그걸 매핑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매핑이 일종인 거고, 사실은 그게 그 어떤 A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디지털화해서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그 개념을 이제 매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개념을 이제 이렇게 제목으로 쓴 거는 제가 이제 어쨌든 이제 뭐 공학적 지식이 있으니까 그거를 뭐 종종 조금 이렇게 극작에다 활용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이제 매핑은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제 프로젝션 해서 히틀러의 그 외형을 투사하는 그 부분이 묘사가 되잖아요, 극장에서.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영상을 이용해서 막 히틀러가 막 연설을 하는 그 모습처럼 보이는, 그죠? 그 뒷부분에 이제 그 사실 그 실제 히틀러가 그 뉘른베르크 전당 연설을 제가 가져와가지고 그 거기 쓰여있던 그 연설 내용을 이제 살짝 비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매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뭐 인문학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히틀러의 일생 혹은 뭐 그 중요한 사건들을 이제 한드로라고 하는 인물에다 이제 입혔다. 그거는 이제 매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나는 매핑해서 그 자동차 매핑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예? 자동차 매핑은 뭐예요? 그 비닐로 비닐로 래핑. 그건 래핑. 랩핑이 랩으로 짠다 해야죠. 쌤 이거 근데- 편집해드릴까요 말까요? 아니 놔두세요. 아니 랩핑이든 매핑이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개념은 비슷하네요. 네. 자동차라는 그 형태와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맞습니다. 그 랩을 싸가지고 다른 랩으로 유형을 바꿔버리는 네. 그 거잖아요. 모습으로 맞습니다. 한 거니까 랩핑이나 매핑이나 아, 노련한데요? 아, 이게 언론국가 넘어간 것 같아요. 예. 연륜. 속성은 그대로 두고 그 전제 조건이. 근데 이 작품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제 대통령 선거, 아무튼 정치인 됐으니까 프로필 사진 찍자. 네. 하면서 사진 찍는 포즈를 취하는데, 그때 네. 프로젝터로 이렇게 히틀러, 네, 네. 마크, 히틀러 이미지가 살짝 들어가거든요. 네. 그게 이 작품의 힌트 같은데, 네. 그게 있으면 굳이 매핑 히틀러라고 히틀러 이름을 제목에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것은 다 보셨어요? 그 매핑되는 순간? 그 사진 찍을 때 히틀러 그거 봤죠. 이미지가 살짝 들어가는 예, 순간. 네, 네. 예. 그렇게 물리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이게끔 하는 매핑의 순간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들호를 통해서 한들호도 히틀러와 그 초성이 똑같이 배치된 네. 건데, 그렇게 히틀러를 뒤로 이렇게 보이게끔 만드는 기법이 들어가는데, 또다시 히틀러를 통해서 오늘날 한국 사회를 다시 역매핑하게끔 맞습니다. 고도로 만들어 놓은 이 설정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고, 이런 과학기술의 아이디어를 극작소리라든가 공연상에 이렇게 매치하는, 시킬 수 있는 것은 이거 대단한 발명이고, 이거는 정말 박수 쳐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칭찬 나오기 쉽지 않은데 아니, 백쌤한테. 여기서 약간 좀 당황했어요. 약간 이 선생님이 이렇게 뒤에 칭찬을 끝나나 해주시는데. 이렇게 또 뭐가 있지 않네. 편집할까요? 이거? 이름을 짓는 것도 네. 보면 히틀러 정권을 유지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들, 네, 응? 네. 괴벨스라든가 뭐 인물들을 이런 등등을. 이제 뽑아낸 다음에 히틀러 말고 한드로, 괴벨스 말고 고보스, 그리고 램 말고 레민, 괴링 말고 가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매치가 우리가 연극을 볼 때 매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거 이런 것도 굉장히 탁월하게 선택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이름도 매핑시키고 이미지도 매핑시키고 그다음에 캐릭터도 매핑시키고 네. 그다음에 작품의 주제도 매핑시키고 독일 사회와 한국 사회를 100년 전으로 이렇게 매핑하는 이 매핑이라는 게 그냥 단지 모티브라든가 기술 차원이 아니라 주제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거 되게 정교하게 네, 구성된. 역작이다라는 생각. 왜 오늘 또 하나 의도한 거 하나 말씀드려도 예,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 제가 개념으로 이렇게 드러나진 않은데 이제 컴퓨테이션의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리커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 개념을 제가 사용하는 거를 이제 극장에서 종종 또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오늘날의 얘기를 하지만 예.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히틀러의 네. 상황을 다시 환기해서 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재기죠, 재기. 예. 다시 돌아가게끔. 그래서 이게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다시 A로 가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그 안에서 순환하게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의도를 했습니다. 네.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 지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현대의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뭐랄까요? 다시 이제 그 여기 나오는 뭐 상황이나 아니면 에피소드 사건들이 어쨌든 그 히틀러가 일으켰던 그 어떤 사건하고 그다음에 나치즘을 준동시켰을 때 예. 그때 이제 히틀러와 관련된 주요한 사건들이 또 적절하게 거기 그렇게 들어가 또 있더라고요.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히틀러와 관련된 뭐 역사나 이런 걸 관심 있어 하고 재밌게 흥미롭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그 지식 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은 이거 히틀러 얘기네? 또 그렇게 이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히틀러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조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역사는 순환된다는 예. 거죠. 그게 보면 지금 여기 매핑 히틀러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센트럴파크 긴 위례시티까지 그 작품에서 극을 구성하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아주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역시. 그리고 그 콤마 앤드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양현 작가와 우리 이태린 연출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그 뭐라고 할까 그런 기조 뭐 그런 그 색깔로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힐마운트 그때도 이야기했었지만은 어쨌든 그게 이 어떤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서 인터넷 매체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확산되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아주 통렬한 풍자였잖아요. 근데 이게 연동되면서 저는 공연을 볼 적에 그때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이거는 10년 뒤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힐마운트 그 이야기와 자꾸만 연동이 되니까 결국은 나는 1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것을 좀 경계해야 되는가가 자꾸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제목에서 히틀러가 나왔기 때문에 히틀러하고 아무것도 이제 사전 지식이 없어도 히틀러와 연결되겠구나는 이미 우리한테 확실한 어떤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리고 인물이 등장해갖고 해가는 이런 행태를 보면은 히틀러가 이미 이제 다양한 매체에서 소비돼 왔지 않습니까? 뭐 다큐멘터리든 영화든 뭐 소설이든 그 인물이 갖고 있는 그 왜곡된 그 부조리성이 이 영상과 만나면서 진짜 그러니까 우리 관객에게
다 아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는 점에서 이 형식과 내용에 어떤 간극이 없다는 게 이제 저도 이제 우수진 선생님의 그 동의를 하면서 이게 바로 이 컷마인드의 분명한 정체성으로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 이제 히틀러가 감옥에 갇혔을 때 썼다고 거잖아요.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한드로가 나의 복음. 나의 복음 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뭐 100년 전보다 그 과학 기술이 발전되고 또 사람들이 아는 정보도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마음을 이렇게 쥐고 흔들어서 한쪽 방향으로 가게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관계없이 지금도 유효할 수 있겠구나 네.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똑같다고 봐요. 예. 똑같죠. 네, 네. 그 거대한 제국인 그 제국은 아니지 미국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거는 히틀러의 선동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실제로 최근에 집회에 보면 그 나라 대통령을 히틀러와 이렇게 오버랩시키는 그야말로 또다시 매핑시키는 그런 그 뭐 캐릭터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아니 근데 이 요번 작품에서 그 힐마운트는 우리만의 이야기였지만은 여기서는 뭐 일본 유튜브, 뭐 네, 미국 세계 유튜브가 유튜버들이 등장하고 등장하죠. 뭐 1억 뭐 이렇게 구독자가 되잖아요. 됩니다. 네. 구독자가 되는 물론 뭐 이것들이 되게 과장된 어떤 그런 요소일지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가능한 시대가 됐잖아요. 이 워낙 이러한 정보의 공유가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히틀러보다 이 공연을 보면서 더 무서웠어요. 아니 아까 남쌤께서 그 기술의 발전과 관계없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저는 기술의 발전 때문에 이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훨씬 더 그 집단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더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1930년대도 제가 이제 이 작품을 쓰면서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그 라디오가 이제 그 독일 가정에 1인 1가정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나치당이 이제 보조금을 그 주면서까지 집에다가 설치하게끔. 라디오를 주고 그러니까 라디오를 이제 집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아침에 이제 히틀러의 연설을 듣고 밤에도 듣고 근데 계속 이제 세뇌를 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독일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영화 제작 기술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사실 하이엔드 스펙의 영화를 찍으려면 이제 독일의 아리플렉스 카메라나 아리플렉스 조명기 같은 걸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굉장히 발달을 했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히틀러 다 아시는 선전 영화 이런 거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 기술이 확 그 어떤 사회에 침투하면서도 그런 어떤 대중을 선동하고 프로파간다를 이제 주입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물적 토대가 또 마련이 된 거죠. 그래요. 지금 그 독일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촬영 현장을 가보면 장비는 대부분 독일제예요. 거기에 뭐 레일이라든지 뭐 카메라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이거 다 독일제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그 찍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때 나온 것들이 지금도 쓰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독일 하면 이제 그 필름 아그파 필름이나 아그파 일단 지금 이제 들어온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그 필름으로 그때 유럽에서 영화를 많이 찍었거든요. 그게 또 좋은 그 품질의 기술이었고요. 우리 양현 작가가 이제 글을 썼는데 이 글을 갖다 무대화할 때 네. 우리 이태린 연출로서는 뭐 좋았던 점 아니면 뭐 어려웠던 점 어떻게 해결 방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거 얘기해 줄래요? 어려웠던 점 많이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야, 불화 작전 들어갑니다. 예. 아니 저는 처음에 이제 기획 회의를 하면서 제목을 먼저 딱 그 작가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목을 듣자마자 막 너무 이게 강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딱 히틀러가 몸에 딱 매핑되는 그 장면이 그 제목을 듣자마자 이건 무조건 어린 장면에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뭐 제가 이 작품을 더 이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옆에서 막 푸시도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그 최양현 작가님 그 대본의 특징은 이게 아까 우쌤께서 연극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연극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글의 형식이랄까요? 막 여기저기 막 튀어다닌다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재기발랄한데 어떻게 이걸 무대에 올리지? 이런 그 글로 만났을 때 약간 당혹스러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뭐 그런 지점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히틀러 얘기니까 그런데 이게 현재 우리가 그 누구나 될 수 있었던 어떤 그 일종의 한 명의 인플루언서가 이러한 미디어로서 이런 영향력을 가지면서 히틀러처럼 변질되는 과정을 어떻게 더 다가가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발랄하게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이야기의 이 방대함을 어떻게 이 시간 안에 녹여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좀 많이 고민하면서 연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이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쨌든 대놓고 매핑을 하겠다 이런 작전을 이미 짰기 때문에 인물의 이름, 뭐 인물의 상황, 막 설정 이런 사건 이런 것들을 매핑하면서 크게는 뒤에 그런 전당대회 연설 같은 게 나오면서 아예 그 과거의 장면과 매핑되는 장면을 정말로 뻔뻔하게 만들어 본다든지 막 이런 것들을 좀 시도하면서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엔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엔딩이요. 쑥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되는 그 엔딩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요 엔딩에 보면 그 한드로가 이제 얘기를 하고 네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네. 나 이렇게 할 거야라는 얘기는 우리가 1년 반 전에 대한민국에 있었던 이 사건을 바로 그 전임 대통령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바로 연상되게 됐는데 네, 네. 거기 엔딩을 그렇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사실은 이 대본이 한 3년, 4년 전에 쓰여졌거든요. 이미 네. 이런 네. 사건이 있기 전에 네, 맞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된 것 같아요. 뜨끔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불행한 상황이죠.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또 안 좋은 기시감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전쟁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직전인데 그 여기에서도 전쟁의 테마, 뭐 중국이 뭐 대만을 침공한다 뭐 이런 테마로 또 이렇게 새로운 변수가 생기고 어떤 빌런이 역사적 빌런이 등장할지 모른다. 그런 것들이 마치 예언처럼 이렇게 네.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상황은 이제 사실 그 히틀러가 그러니까 이 상황은 사실 히틀러가 정권을 탈취해서 총통이 된 그 상황까지 얘기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똑같이 비틀어서 이제 대사로 표현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약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순환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 대본을 봤을 때는 좀 그리고 이렇게 벌어지는 사건들이 되게 발랄하게 쓰여 있어서 되게 황당하다. 그런데 뭐 과연 가능할까? 이런 마음이었다면 진짜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현재와 너무 흡사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더 이것들을 받아들이거나 이걸 만드는데 훨씬 책임감도 더 많이 생겼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야, 이게 3, 4년 전에 쓴 작품인데 이렇게 예언적으로 엔딩을 맺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저도 그 엔딩, 또 하나 엔딩 요소가 그 최레민을 제거하는 장면인데, 그게 사실, 그 계속 매핑을 하다 어느 순간에는 그 매핑이 종료돼야 되고, 사실 전쟁 이야기까지 2차 세계대전까지 가버리면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규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이렇게 끝냈는데, 이제 그 히틀러는 이제 뒤에 전쟁을 하게 되지만, 과연 한드로는 어떻게 엔딩을 하지? 그 순간 이제 최레민을 제거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 한들호의 이때까지 쭉 봐왔던 이미지, 물론 빌런이고, 좀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쉽게 이렇게 사람을 죽인다고? 약간 이거는 마치, 약간 인위적으로 엔딩, 종막감을 주기 위한 설정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기에 어떤 뭐 의미나 뭐 이렇게 상징성이 있나요? 그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히틀러의 에피소드를 이제 빗은 건데요. 예.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제 장검의 밤이라고 하는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숙적을 다 숙청하고 죽인 되게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자기가 이제 정권을 잡기 전에 그러니까 그 사건, 그러니까 그 최레민 이제 그 캐릭터가 이제 2인자인데, 그러니까 2인자를 이제 숙청하는, 그러니까 그 사건은 이제 그렇게 살짝 비틀었다. 그게 일반인의 사회 속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힘들지만 정권을 잡고 뭐 이런 세계에서는 아주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서 스탈린의 숙청들을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스탈린이 근데 잡혀버리지. 저기 그러고 그 낙상사
한드로를 쉽게 그렇게 무죄로 받기 힘들 텐데. 아니 그 누구야 그 장준환 선생 그 사건 밝혀졌습니까? 덮어졌죠. 제대로 처벌도 안 했잖아요. 아, 역시 그런 일은 뭐 정치의 세계에서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 그리고 실체도 밝혀지지 않고 그리고 뭐. 제일 무서운 게 확신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민이 보고 너는 이 바보 같은 일인가? 네. 이것을 뭐지 알고 알았니 있는. 몰랐니? 그리고 나는 몰랐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선이었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더 공고화되고 더 이 담론이 커지다 보니까 진짜 확신을 갖고 이 세상을 구제해야겠다는 그런 오만과 어떤 그 망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민이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죠. 이 사람은 걸림돌이니까 숙청해야 되는 거야. 좀 은밀하게 죽였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렇게 대놓고 죽였다고 산에서 청양산에서 아니 근데 결과는 은밀하게 죽인 거죠. 그죠? 은밀하게 둘만 있는데 이렇게 연기를 여기 해놨었으니까. 오디오가 진짜 안 비네요, 진짜. 얘기를 읽어줄 수가 없어. 아니, 제가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한드로라는 캐릭터가 되게 재밌잖아요, 이 작품에서. 네. 예, 이거 이제 그 히틀러랑 그 매핑이 되는. 그것도 재밌게 봤지만, 사실은 그 한드로가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그 쓰는 전략, 이게 사실은 그 어떤 파시즘적인 기제인 거잖아요. 그게 좀 흥미로웠거든요. 특히 그 타자를 설정해가지고 그 타자들을 그 악마화하고 사회적으로 되게 처단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막 자기의 세력을 키워가는 그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30년대에는 그 수단으로 라디오가 있었다면 지금은 유튜브가 있는 네. 거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름이 뭐더라? 고보슬이요. 고보슬. 아니 무소인. 그 이제 무소인들을 이렇게 막 지칭하고 이렇게 막 타자화하는 것까지는 잘 나오는데 저 개인적으로 조금 그 파시즘의 기제가 조금 더 잘 보였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냥 작품에서는 그 사자를 설정하고 그 적대시하고 걔를 색출해야 돼.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거기까지만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한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히틀러와 매핑되는 과정에서의 핵심적인 어떤 동력이 그런 기제에 있을 건데, 근데 약간 지금 작품에서는 너무 한드로를 그 나쁜 인물? 약간 이제 B급의 약간 악인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히틀러랑 이렇게 좀 오버랩 시키는 면이 저는 약간 조금, 왜냐면 히틀러는 훨씬 복잡한 수를 그렇죠. 쓰잖아요. 그래서 한드로에게도 약간 좀 뭔가, 약간 1%여도 어떤 신념 같은 거.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는 정말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나쁜 놈처럼 내가 아닌 건 아는데 내가 나쁜 놈처럼 막 그렇게 몰아가는 느낌이 있고 오히려 그 체레민이 너 왜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히틀러 매핑이 되려면 한 1%라도 어떤 신념, 진짜 이 어떤 구국의 신념 이런 것들을 좀 장착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좀 어떨까? 아니 이거 그 개인적인 그냥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 그 한드로가 처음에 그 공시생하냐 네. 정말 아무것도 뭔가 이 사회에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일단 설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어찌 하다 보니까 고보슬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대단한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라는 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것 전환되면서 뭐 나이트쟁이 나오는 그거를 이제 빗대가지고 나의 복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신념화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신념 아닌가요? 아니 약간 나의 복음을 쓸 때 모르겠 다른 선생님 어떻게 봤냐면 제가 볼 때는 그게 그 한드로의 신념이라기보다는 신념처럼 보인다기보다는 그냥 거기에 들어가서 그 어떤 전략적으로 내가 그 책을 쓴 느낌이 저는 좀 더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이
그 유튜브 그거를 이렇게 끌어올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더 강했지. 그게- 약간 어떤 신념 같은 느낌이 조금 덜해서 나는 오히려 신념을 좀 주면 어땠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그 안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 자기들이 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지만 밖에서 보기엔 되게 희화된 인물들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 희화된 인물로 구성한 곳에 진지한 신념을 집어넣어 버리면 그 희화가 약화돼가지고 그 무대에 있는 인물들이 계속 일관성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오히려 하는 생각이 신념을 들어요. 주면 더 희화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아니, 제가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초연을 작년에 했었고 이제 재연을 다시 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고민을 좀 많이 했었냐면요. 이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좀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소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인물을 내가 어느 정도 가까이서 바라볼 것인가로 하여 이게 좀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크게 이 전체 미래에 대한 경고를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야기로 내가 딱 달라붙을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으로 봤을 때 이 한드로를 더 B급으로 내가 나와는 전혀 다른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로 이렇게 그렇게 붙어야지만 이 얘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희화한 된 부분들이 막 드러나면서 오히려 이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망상 같은 것들이 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나는 전혀 그렇지 않고 난 저기에 전혀 휩쓸려가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는 내 자신과 이렇게 부딪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드로가 처음에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굉장한 신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동네에서 담배 피던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던 노인을 고발하는 영상을 올렸지만 그 영상을 사실 신념으로 부추긴 그 주변에 댓글을 쓰는 또 다른 그 인물들이 있었거든요. 네티즌들이 있으면서 그들이 거기에 나오는 막 빠르게 지나가는 대사 중에 이 사람은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 누가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내가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큰 신념을 가지고 나라를 바꾸겠다. 우리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신념으로 계속 나라를 위해 이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신념으로 유튜브를 찍은, 그럼 제가 거기서 약간 놓쳤나봐요. 저는 약간 그 사람에 대한 노인에 대한 보복성으로. 아니. 올렸던, 근데 그게 거기서부터 약간 내가 네, 만든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으나 이게 주변에서 점차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면서 본인이 이 나라를 더 좋은 책임감과 이 주변에 붙어 있는 모든 그 구독자들이 다 우리는 모두 나라를 위해 우리 나라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이 일을 한다. 근데 그 방식이 사실은 굉장히 혐오하고 그들을 예를 들면 보복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지만 궁극적인 그들의 큰 목표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사실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무소인이 등장하는 그 상상력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풀까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나쁜 사람 얼굴 다 이렇게 겹쳐갖고 나온 동일한 어떤 이미지를 그냥 무소인이라고 자기들이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세대가 영상에 너무 익숙한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 시각적인 거. 이것들에 의해서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이미지에 의해서 흔들리는가를 그냥 아예 직설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이 내 자신의 문제를 좀 이렇게 되돌아보게 하는 그렇죠.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세상이 영상의 힘이 얼마나 굉장히 크게 대단해요. 네. 힘을 발휘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에 있는 그 짧은 순간의 그 이미지 하나가 전체를 갖다 다 규정해버리는, 이런 시대가 돼서 좀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저는 배우들 공도 참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정주 배우. 이정주 배우의 발견이었어요. 네, 저는. 한드로 역을 한 이정주 배우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 대단해 보이지 않는 얼굴인데 그리고 대사가 굉장히 빠르고 네. 많잖아요. 네, 그런데 네. 이렇게 듣고 있으면 대사가 다 들려.
그 굉장히 빠르게 막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들리게 하는 그 화술이 쉽지 않거든요. 네, 네. 그런데 야 보면서 야 저 배우 정말 경이롭다 이런 생각도 했고 배우들이 고루 다 발성이 네. 너무 좋아요. 다 잘해서 구도균 배우 같은 경우도 그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캐릭터가 있는데 네. 그 험백함. 캐릭터가 이 역하고 정말 잘 맞고 고보술 배우, 고보술한 임지영 배우, 조한 배우 그 여타 배우들도 그 각자 자기가 맡은 배역을 아주 잘 그 수행해내서 예. 연극을 볼 때 굉장히 즐거웠다 하는 생각을 근데 했습니다. 이 작품이 배우를 잘 보이게 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정주 배우도 제가 이렇게 프로필 봤더니 많은 작품을 제가 봤는데 이렇게 딱 각인이 되는 작품은 이게 처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체르멘 배우, 이 구도경 배우도 되게 다른 공연에서도 많이 보지만 너무 인상적이고 특히 저 임지영 배우는 저희 이 작품에서 확실히 각인이 되는 느낌. 네, 그래서 네. 이 작품 자체가 그 배우들이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무대 위에서 딱 보이게끔 하는 이렇게 역할을 따먹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 되게 좋은 작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대사의 배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대사의 그 막 복잡하고 막 이런 막 이데올로기 이게 아니라 짧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배치한 그 단어 선택 이런 것들이 좋았고 그다음 속도감이 인터넷 시대에 어울리게끔 정말 속도감이 빠르고 그다음에 배우들마다 타이밍이 서로 상대방 대사를 이렇게 받아치는 타이밍이 너무 빠르면서도 너무 딱딱딱 잘 맞아떨었고 저는 한 군데도 그 타이밍이 어긋나네? 저 놓쳤네? 라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이게 앙상블로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호흡을 어떻게 얼마나 얼마나 배우들을 막 이렇게 괴롭혔나 보다. 많이 괴롭혔고요. 이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 이태리 연출가가 배우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작품들 보면 그래도 배우들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연출들은 이제 뭐 연기를 했던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연기를 한 분이 아니잖아요. 사실 연기 전문가도 아니고 또 자견출이나 그걸 쓰는 그쪽에 더 강하신 분인데 근데 이제 이태리 연출가는 이제 배우 출신이기 때문에 배우로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능력이 확실히 좀 다르다. 그건 확실히 이제 그냥 일반 연출가가 가질 수 없는 그런 능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댓글을 다는데 키보드 가지고 이렇게 달 때 그런 것들 많이 필요하니까 네. 아예 키보드를 갖다 몸에 걸고 다니라고. 네. 계속 해야 되니까요. 그걸 들고 이렇게 하고 마치 책상에서 키보드 쓰는 것처럼 네, 네. 어느 장소 가서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아이디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누구 아이디어예요? 배우들이랑 저희랑 같이 막 찾은 거고요. 이게 저희가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잖아요. 예. 키보드로 막 댓글로 사람을 죽인다 막 이러면서 막 그들이 계속 나와서 막 말을 하는 장면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쨌든 무언가 사실은 저희가 실제로 보이지 않는 인물들이잖아요. 그 댓글들은요. 네. 인터넷상에 보이지 않는 인물들을 어떻게 형상화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각각의 되게 작은 하나의 댓글이지만 그게 막 하나 두 개씩 쌓여가지고 이렇게 큰 덩어리가 되는 모습을 어떻게 재밌게 표현할까. 막 이런 거를 좀 고민했고 사실은 아까 배우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배우들은 굉장히 막 뭐라 할까요.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너무 빠른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한 거가 괜찮을까? 막 이게 들릴까? 근데 저는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쇼츠도 보는데 쇼츠 그 빠르게 무슨 요즘에는 제가 유튜브를 한 몇 배속으로 보냐고 했더니 좀 젊은 친구들은 1.5배속, 2배속은 틀어놓고 다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빠른 말을 듣거나 빠르게 지나가는 것에 너무 익숙한데 사실 저희가 연극 무대에서 아무리 사람 몸으로 하는 게 빨라봐야 그만큼 빨라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정도의 속도감을 가져야지만 이게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크게 2026년에서 시작해서 2036년까지 가는 10년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 안에 작가님이 설정하신 그 상황 설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건 계속 그 속도로 이 이야기들을 계속 빠르게 전개해야지만 이 작품의 특성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서 배우들한테 그런 걸 계속 요구했죠. 저는 지금도 막 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거기가 조금 처지는데요. 그 대사를 그 사이를 이렇게 더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속도가
맞춰야지 했다가는 망하기 쉬운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도를 낼 만한 극작과 네. 이런 연출술이 결합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우들이 또 노래도 잘해요. 맞아요. 노래도 한번 부르잖아요. 네, 노래도 네. 잘하고 노래도 너무 뮤지컬도 잘하고. 몇 편 했더라고요, 배우들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선동하는 장면에서는 정말 뭐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정말 제 심장이 뛰는 어떻게 넘어가서 설득됐어. 왜 그러시는 건가요? 그거는 내용적으로 제가 심장이 뛰었다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이. 공연의 장면 형식 자체가 제 심장을 뛰게끔 만드는 기술이 있었고 거기에 아름다운 말만 들어갔다면 정말 정치해도 되겠더라. 아니 되게 클리셰한 장면들도 있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는 듯한 네, 뭐 네. 이렇게 네네네.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 그게 반복되고 이런 것들이 이 공연을 좀 약간, 재밌어. 이미 잘 알려진 사람의 그리고 연출적으로도 그렇게 좀 클리셰한 장면들 장면 연출이 있어갖고 어떻게 본다면은 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너무 찰떡같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한도로의 B급이랑.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갖고 프로그램 보게 보면 클리셰 얘기도 써놨어요. 네. 보니까 네.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익숙한 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가져와가지고 이 연극의 이제 극작이나 연출에 사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공연을 보면서 히틀러 분명히 이제 히틀러의 삶 속에 중요한 지점들이 여기 다 배치되어 있는데 아까 이야기하셨지만은 아는 만큼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히틀러를 조금 더 잘 알았으면은 아마 이 공연에 숨겨진 서브텍스트도 더 잘 발견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혹시 보러 갈 관객분들은 한번 간단하게도 좀 찾아보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저 그냥 가도 재밌습니다. 네. 그냥 오셔도 재밌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서울시어터 2020에서 합니다. 아니, 저희가 그래서 프로그램 북에도 그 작가님이 설정하신 그 매핑된 사건들을 막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일찍 극장에 도착하신다면 그 사건들을 한번 읽어봐 주시고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다. 그 모바일 프로그램 북을 극장에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인데 그냥 무작위로 배포를 하세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제가 궁금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 그 후반에 어느 장면에 보면 앞에 있는 바튼이 네. 무대 제일 앞에 있는 바튼이 쭉 내려오죠. 내려오잖아요. 네. 무대 끝까지. 네. 그거의 의도는 내가 살짝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히틀러를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가 거기에 그쵸? 네, 거기에 붙어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거기서부터 이제 이 장면이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미디어를 활용하면서 더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카메라 자체를 그 배턴에 설치해서 그 카메라가 내려와서 그 장면을 촬영하고 이제 세계 유튜버들을 촬영하는 데 사용이 되는 패턴입니다. 그게 하얀 케이스에 담긴 것 같은데 네. 걔가 이동을 하죠. 네,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이동하는 장면을 숨기려고 하얀 케이스를 담은 그러니까 건가요? 걔가 그냥 하얀 애입니다. 제품 자체가. 걔가 하얀 아이인데 그래서 이거를 까맣게 어. 칠할까 그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근데 네. 까맣게 하면 또 관객분들이 눈에 안 이게 띄- 카메라라는 것 자체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카메라인지 아무도 눈치를 못 챌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하얗게 둬야 누군가는 저게 카메라인가 보다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이게 쭉- TVZ 네. 카메라라고 이제 원격 조정을 할 수 있는 카메라. 네. 그래서 카메라가 이제 세계 유튜버한테 팍 클로즈업을 하나씩 팍팍 하잖아요. 한 대로. 이게 원격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바튼이 뜬금없이 쭉 제일 전면에서 쭉 내려오는데 네. 제일 밑에까지 내려오더라고요. 네. 이게 왜 내려오지? 무슨 특별한 무대 장치인가라고 했는데 보니까 뭔가 하얀 게 붙어 있더라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한드로가 하는 장면이 이제 그 배경에 확 투사가 되더라고요. 네, 얘기하는 네, 네. 장면이. 그래서 저 화면 장면은 실시간으로 이게 찍어가면서 바로 하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입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네. 저건 사전 영상이 아니에요. 영상 가지고는 저 못 맞춘다. 네, 네. 뭐 그렇게 이해했는데 한번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장치에서는 활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1923년생 조선인 최영우라는 작품에서도 그 카메라 실시간 네, 영상을 활용했지만 여기서는 걔를 활용하면서 그걸 흑백으로 전환시키는 테크닉을 조금 더 집어 넣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카메라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격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카메라들도 사실은 미리 그 위치들이 다 메모리가 돼 있는 위치로 계속 그 장면이 넘어갈 때마다 네 계속 그 넘어가게끔 그 설정이 되어 있는. 조정하는 게 아니라 설정이 된 거군요.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 타이밍에 이제 저희가 이제 큐 가는 것으로 이제 계속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뭔가 되게 테크놀로지. 네. 근데 저도 쓰잘데없는 질문 하나 할게요. 질문 얼마나 하찮을 수 있는지 제가 예를 보여주는. 뭐냐면 그 A4 용지들이 막 바닥에 널브러져 있잖아요. 네, 네. 한번 치우고 가는데 그래도 몇 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걸 보면 저도 치우고 싶으시죠? 그래서 저게 무슨 그 한드로의 정신세계 몰락하는 정신세계 무질서함을 보여주는 상징일 거야. 네. 저게 일부러 안 치운 걸 거야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계속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거 이후에 치우셨나요? 아니면 계속 놔두고 아니, 제 사실은 안 치우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질서한 환경을 더 만들기 위해서 사실 안 치우고 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종이다 보니까 배우분들이 미끄러워서 약간 넘어질 위험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치우기는 치워야 되겠다. 어느 정도 저희 뒤에 들어와서 막 광화문을 뛰어다니기도 하고 막 춤을 추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요. 아무래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치우는데 이제 몇 장이 좀 덜 치워져서 그 공연을 보면서 무대에서는 정말 작은 것들도 뭔가 무슨 우리가 알아야 될 코드가 있나 하고서 자꾸만 읽으려고 애를 네, 쓰다 네, 보니까 저도 이제 쓸데없는 얘기인데 저보다 더 하찮은가요? 지금 막 치우고 있는데 네. 센터에 한드로가 그 종이 위에 딱 쓰더라고. 네, 네. 그래서 저 종이를 언제 나중에 활용하는 거야. 저거는 치우지 말라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아니더라고. 전혀 아니고요. 꼭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종이. 그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저도 사실은 처음에 싹 치워졌으면 좋겠어서 이제 그걸 막 했는데 이 종이라는 게 뿌려질 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뿌려지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우선은 저는 사실 최대한 안정을 위해서 좀 치우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네. 제 성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흩어졌어도 별로. 저도 전혀 거슬리지 않았어요. 뭐 저도 거슬리지는 않았는데 네. 그 한드로가 센터에서 딱 그 위에 쓰니까요. 그 가운데 딱 서가지고 이거는 치우지 마 이런 느낌이 들어서 나중에 뭔가 활용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 무대를 이렇게 철제 구조물로 이동형으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작품이 우선 장면 전환이 너무 크고 많기 때문에 좀 미니멀한 무대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게 우선 첫 번째 생각이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가 옷을 다 똑같이 입힌 것도 누구나 한드로가 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조금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무대 위에 들어오는 것들도 그냥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이 무대 위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대통령 취임식이라든지 뭐 이런 장면으로 가도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테이블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를 희망했었고요. 그래서 그 테이블을 어떤 뭐 목재라기보다 약간 더 철제로 제작했던 이유는 그 와중에서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좀 차가움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컬러의 배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배우들을 반바지로 입힌 이유는 뭐예요? 저는 좀 더 약간 바보 같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진지하게 읽히면 안 된다. 이 인물들을 좀 정말 진지한 어떤 정치인, 진지한 악인이 맞아요. 떠오르게 보이기보다 그냥 웬 바보 같은 애들이 들어와서 벌이는 어떤 일이 점차 이렇게 커져서 그런 일처럼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네. 최종적으로 이렇게 우아한 보이기를 브레이트식이 우아한 네, 희망했어서 반바지를 입혔고 반스타킹을 신어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배우들의 반발이. 반바지를 입고 싶지 않다. 이걸 입으면 난 너무 초라할 거다. 그렇지. 무대에서 반바지 되게 웃어 보이거든.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진짜 예쁜 거니까 제발 한 번만 입자는데 다 결국은 입고 나서는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이 딱 의상이 맞는 너무 것 좋다. 같아요. 막 지금은 너무 좋아하고. 네. 근데 저는 무대 미니멀한 그 무대 대도구들 몇 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참 좋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무대 좋았어요. 위로 올라가는 그 계단도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계단처럼 올라가게 네, 만들고 연설하고.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되게 높이 올라간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네. 그리고 뭐 최래민을
이 떨어뜨리는 그 곳도 사실 그닥 한 1m 정도 높이인데 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듯 해가지고 그 위에서 대화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저기에서 떨어질 것 같은데 밀어서 떨어뜨릴 것 같은데 그러면 죽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이제 연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그 이미지 그 마음속으로는 높게 느껴지는 그런 활용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주 염가로 정말 고도의 효과를 내는 정말 무대 장치들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연극성이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 프로젝터 그 영상은 누가 하신? 그것도 최양현 작가님이 하셨나요? 영상은 영상 디자이너가, 영상팀이 네,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영상들이 되게 이뻐요. 그러니까 맞아요. 댓글 다는 것도 댓글 기법은 작은 사실 많잖아요. 댓글 요즘은 영상으로 댓글 처리하는 거 많은데 그 영상들의 위치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이뻐요. 그것도 이것도 그게 기술이다. 디자인이 예. 들어가서 그래요. 예. 캘리그라피. 네. 그 영상 디자인은 계속 같이 작업하던 그 디자이너인가요? 이 영상 디자이너는 저희 그 힐마운트 때 같이 예. 했었고요. 요번 작품 이렇게 같이. 힐마운트 때도 예뻤어요. 네, 예. 그때도 그런 댓글 같은 게 있어서 이 디자이너가 좀 그런 좀 키치한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재미있게 표현하는 예.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뜰 적에 음향과 딱 해갖고 네. 사람들의 주목도를 확 높이는 네. 그런 게 있어서 네. 재밌었어요. 네. 아. 그리고 사실은 영상 디자이너도 애썼지만 저희 팀에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 저희 조연출이 계속 붙어서 타이밍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굉장히 또 색깔에 되게 민감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막 저 색을 막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 막 계속 막 이런 요청을 엄청 많이 하는데 그 힘든 것을 다 받아주면서 그래서 바꾸고 뭐 그런 타이밍들 뭐 큐 타이밍이 되게 뭐 댓글이 올라갈 때마다 나오는 소리라던가 뭐 어떤 소리가 나올 때는 뭐 좋아요가 올라가고 어떤 소리가 나올 때는 막 하트가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을 막 계속 얘기하면서 그런 걸 많이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게 연출의 그 미학적 시선의 퀄리티가 되게 중요해요. 거기에 민감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쵸. 그 좀 그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계속 수정하게 하게 하는데 저는 이제 배우로서 가끔 뭐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가끔 그 의상 담당자가 특별히 있지 않을 때 결국은 연출한테 내가 의상들을 갖다 컨펌을 받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무대에서 이제 쓰는 의상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보면 그 옷 입는 거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 퀄리티가 떨어지는 시각을 가지고 이제 다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촌스러운 걸 우리 해야 되나? 그 선생님 출연하신 작품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이거 사이버 수사대 출동해야 되겠네. 30년 전의 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또 옷을 또 워낙 잘 입으시잖아요. 예. 미감이 뛰어난 분이시니까 예. 이제 스탠다드를 충족하는 그렇죠. 게 또 연출가들한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뭐 의상 담당자가 있을 때는 뭐 상관이 없는데 우리 안에서 결정해야 될 때 맞아요. 결국은 그 결정은 작은 뭐 셔츠 하나도 이것도 다 그렇죠. 연출가가 마음에 들어야 우리가 네. 오케이 받는 건데 그럴 때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원래 배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배우가 이쁜 게 좋아요. 배우가 예쁘고 멋있는 게 제가 좋아요. 그런데 반바지를 입으셨어요. 귀엽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약간 배우가 무대 위에서 사실은 막 제가 보는 사람 입장으로 막 보는 맛이 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배우가 어떤 식으로든 그 무대에서 그 인물로서 최대한 잘 보여줄 수 있게 그 배우가 가진 뭐 예를 들면 뭐 피부톤일 수도 있고 그게 몸의 체형일 수도 있고 캐릭터일 수도 있고 이런 게 되게 잘 맞는 걸 잘 선택해줘야 사실은 옷 하나로 사실은 배우가 확 달라질 수도 있는 거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끔 많이 애쓰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공연에 단체가 얼마나 이렇게 좀 수고를 했는지를 그 키보드 워리어들 점점 많아지면서 그 극장 전체를 다 덮지 않습니까? 네. 그 장면도 되게 좋았어요. 네. 바닥까지 쫙 이렇게 아니 이미지가 그래갖고 가득했네. 거기에 참여한 인원 맨 처음에는 이게
기술적으로 했나 했더니 다 다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카피였어요, 카피. 카피가 있긴 한데 그래도 한 100여 명이 넘습니다. 오. 네. 아니 그리고 이 키보드를 치는 자세를 뭐 이 손 중심으로 또 맞췄나 봐요.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치는 손이 크게 보이고 단축법. 뭐 하여튼에 이 각각의 어떤 모션들이 다 달라갖고 와 이거 하기 쉽지 않았겠는데 어쨌든 이걸 통해 갖고 결국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그 한드로가 사과 방송하는 장면이잖아요. 예, 거기에 한드로가 조작 어떻게 댓글 하라고 막 사실 그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뭐 사과 방송했다고 이게 모두가 극복돼? 라고 논리적으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이미지 영상 덕분에 그것들이 그냥 쑥 넘어가 버렸어요. 의문 없이, 네. 질문 없이 이렇게 쑥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체로 우호 댓글을 쓰는 장면은 이 작가님의 대본을 봤을 때 진짜 예전에 저희 코로나 때 그런 온라인 콘서트 할 때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화면이 펼쳐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저 사람을 다 채울 것이냐. 내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사실 그 영상들은 관객 참여로 받은 영상들입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그런 영상을 찍어서 야. 무슨 내용인지 공개하진 않았지만 주인공 한드로를 응원하는 이 댓글을 쓰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예. 그 공지를 저희도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해서 그거를 막 올렸고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보내주신 영상들을 수집해서 만든 그것도 영상이에요. SNS를 통해서 받은 네, 거예요? 네, 그것도 SNS를 통해서 여기서도 받은 영상. 매체를 이용하시네요. 네. 저희 사실 실제로는 제가 한드로라는 그러니까. 그 댓글을 사용하는 그런 장면들은 다른 공연에서 많은데 이 공연에서는 이쁜 이미지 때문인지 그 댓글의 효과가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거기 인터넷 용어 그다음에 그 재미있는 아이러니한 목소리 등등 이게 우리 시대는 기술적으로 뗄 수 없는 그 매체잖아요. 댓글이라는 것이. 근데 그게 공연에 왔을 때 옛날에면 그 만남처럼 이루어졌을 그 장면이 댓글로 처리되는데 그것들이 그게 대한 재미를 북돋우고 또 리얼감도 줄 수 있고 그게 정말 중요한 이작적인 요소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걸 정말 잘 이용하셨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주제 중에 현대인의 어떤 무의식 이런 거를 제가 조금 탐구를 다양하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현대인의 무의식이 가장 정확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댓글, 익명의 세계에서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작 그 힐마운트도 제가 이제 그 제 자전적인 경험담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작품을 쓰기 위해서 이제 그 카페하고 댓글 창에 이제 잠입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싹 저도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본인들의 그 속마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보이죠. 이제 그 아파트 가치를 높이고 싶은, 그 다음에 막 민원도 던지고, 그게 저는 이제 현대인의 정확한 또 무의식 세계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작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그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재미있었습니다. 그 막간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최양현 작가님은 사실 그 오늘날 굉장히 각광받는 분야의 공학도이셨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어떻게 이 길로 오셨는지 네. 뭐 후회나 뭐 그런 건 없으신가요? 그게 그냥 네. 그 아내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전업하신 네. 거죠? 네. 네, 어떠십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도 원래 이제 저는 이제 학부 시절에는 국문학하고 영화 전공했고요. 영화 작업도 했었어요. 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하고 무관한 일을 하지 않은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여러 가지 갈짓자로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 가서 뭐 공학 공부를 하고 직접 이제 뭐 이렇게 가상현실로 이렇게 가상현실 기술로 뭔가 컨텐츠를 보여주는 뭐 그런 쪽 제가 이제 회사 벤처기업을 창업을 해가지고 조금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해보니까 이제 재미도 있는데 이제 그 작업들은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거기에 맞춰서 납품을 하고 용역을 이렇게 수행해야 되는 약간 의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뭐 돈 그래도 조금 뭐 버는 기회는 이제 있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 창작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지시해서 그걸 따르는 작업을 계속 하니까 약간 마음속에 이제 답답한 느낌도 있고,
이제 오랫동안 하니까 약간 뭐 번아웃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게 또 오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회사를 조금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예. 이렇게 이제 또 연출가가 있으니까 연출가 찬스를 써서 예. 또 내 작품도 좀 써보고 이제 이런 쪽에 저도 이제 관심이 많았으니까. 근데 또 연출가에게 납품하는 여전히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아니 그렇지만 그 납품을 하지만 그 다음에도 내 생각을 갖다가 그 관철하기 위해서 계속 투쟁하고 네, 그럴 네, 수 맞아요.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돈하고 안 엮여 있어서. 맞아요. 근데 밤낮 할 것 없이 계속 수정 요구를 하면 또 번아웃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그때는 아니, 그때고. 아니 국문과면 그 찐문과인데 네. 어떻게 대학원을 공학으로 갈 수 있죠? 저는 약간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러게요. 네, 완전 국문과는 완전히 찐 그렇죠. 문과잖아요. 제가 공문과 출신인데 그러니까 저희 90년대 공학의 기억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학 그건 98학번입니다. 90년대면 야, 아니, 이 공학은- 문이과가 확실하게 구분된 건데. 공학은 물리의 세계를 맞아요. 어떻게 이해를 대단하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제가 원래도 뭐 수학이나 이런 거를 좋아했고 이렇게 약간 이과 쪽 사실 이과 쪽 약간 뭐 적성이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항상 뭐 적성 평가 같은 거 하면 그쪽이 또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보통 작가들이 F 성향이 많을 텐데 저는 이제 약간 T 성향, T라고 해야 되나? T 성향, 논리적인 뭐 그런 성향이 좀 이제 강한 작가이겠죠. 네. 근데 저는 연출님께도 궁금한 거. 네. 그러니까 배우 하시다가 어떻게 연출하게 예, 되는지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함을 좀 비슷하게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배우 할 때 굉장히 즐겁게 작업했고 했는데 한 어느 순간에는 제 작업을 좀 창작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어서 극단을 만들면서 사실은 처음에는 거리예술 작업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리예술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공연을 할 기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장을 벗어난 곳에서 하는 아주 다양한 요소를 많이 경험하고 그러면서 아주 많은 예술가들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제가 극장 작업을 할 때 다양한 요소가 막 섞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고. 네. 오히려 또 이런 걸 또 어떻게 결합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제가 이런 상상을 더 많이 하고, 이제 주변에서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극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제 저한테 그러면, 밖에서 다른 사람들은 많이 다 했던 것 같은데, 뭐,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해서 막, 그런 것들 만들고 하면서 그런 게 계속 축적되다 보니까, 지금은 배우를 했었던 당시도 너무 좋았지만, 지금 이제 더 무언가를 더 크게 이렇게 뭐 실현하고, 오히려, 배우들을 좀 서포트하고 작품들을 좀 만드는 지금 작업이 훨씬 즐겁고 좋은 것 같아요. 그 배우들 중에서도 좀 더 자기 주체적 작업을 하고 싶은 욕망이 큰 사람들은 연출 쪽으로 많이 전향을 해요. 네, 왜냐하면 연극 작업 그렇죠. 자체가 결국은 그 모든 그 최후의 결정은 연출이 하게 돼요. 그럼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배우들도 뭔가를 뭐 인물을 구현할 때 나의 생각도 있고 그 나는 이 방향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상의하는 과정 중에 배우가 자기 생각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스텝도 네, 그렇게 그래요. 되니까 하고 나면 계속 뭐 아쉬움이 내 안에 남는 거지. 그렇죠. 그게 네. 이제 굉장히 커져서 주체적인 작업을 더 하고 싶은 배우들은 결국은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예, 네, 예. 맞습니다. 아니 느낌이 두 분이 스타일이 약간 반대일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래서 약간 더 잘 합이 맞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네. 들어요. 아니, 제가 점점 저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저도 점점 이렇게 막 감성이 좀 저의 감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도 사실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이성적인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확 부딪혔다가도 서로 이렇게 잘 좀 그래도 수용을 좀 서로 막 싸우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용을 하면서 좀 발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싸운다고 뭐 표현을 하지만 그닥 싸울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모르죠. 내가 보기에는 아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잡혀 삽니다. 예, 연극을 보는 다양한 관점, 재미난 관점을 공유합니다. 막점 막구 19회 1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막저막고의 3파였던 이태리 연출을 모시고 하니까 정말 재밌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예. 이렇게 유쾌하게 재밌게 하니까 오히려 작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좀 이렇게 깊은 비평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분, 이게 공연 아직 남았지만 뭐 지금 소회라든가 뭐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와서 이제,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들 말씀 정말 재미나게 잘 들었고, 또 특히 이제 작품을 또 잘 봐주신 것 같아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다른 작품으로 또 만나 뵙고 싶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우선은 제가 낳고 제가 키운 남자학교에 다시 오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그리고 또 오늘 사실 아직 공연이 끝나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매맞는 심정으로 이렇게 약간 덜덜 떨면서 왔거든요. 그런데 너무 잘 좋게 봐주셔서 제가 너무 큰 힘을 얻었고요. 이제 남은 일주일 동안 더 열심히 더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도 또 불러주시면 신나게 나오겠습니다. 예, 이태린, 최혜영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정보 팟캐스트 맞죠 19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 순서는 공연 추천 시간입니다. 요즘 공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들 어떤 공연을 선별해서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요. 블루 초코 블루스라는 블루 초코 블루스. 네, 이 권영준 작가 올해 동아역상 희곡상을 수상한 권영준 작가의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예. 요즘 윤광진 연출하고 콤비가 돼가지고 네네. 계속 네 번째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개를 보면 화려한 도심의 불빛이 닿지 않는 달동네 놀이터. 한밤의 놀이터에서 길 잃은 새 영혼이 모여든다. 이들은 우연히 만나 한바탕 술판을 벌인다. 싸우고 웃고 욕하며 꿈과 추억을 노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마 어떤 서민들이 어떤 놀이터에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예. 갈등하고 화해하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는 저는 아직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뭔가 서민의 이야기를 아주 매력적으로 그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해보고자 합니다. 4월 3일부터 네. 4월 19일까지 시어터 쿰에서 공연을 합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블루 초코 블루스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공연은 어떤 거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소개시켜드릴 예. 공연, 소개시켜드릴 공연은요, 성북동 비둘기가 걸리버스 3를 합니다. 야, 드디어 또 3까지 하네요. 이쯤 되면 이게 4까지 갈지 5까지 갈지 네.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하고요. 또 하나 소개시켜드릴 공연은 공놀이 클럽이 신작을 한다고 합니다. 예. 제목은 광인일기고요. 광인일기. 네, 신작이어서 공놀이 클럽에 관심이 이미 평소에 있으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원작이 루신의 예, 루신 원작을 작품을 하는군요. 각색한 거네요. 그래서 좀 원작도 탄탄해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예. 대학로 극장 쿼드에서 공연합니다. 예, 쿼드에서 하는 광인일기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공연은 뭡니까? 네, 저는 두 편 추천드릴게요. 예. 하나는 프로덕션 IDA의 돈박 아시 고이래. 네, 고일에. 네, 제목 들으셔도 제주도가 배경일 공연인 거 예상 가능하시죠? 예. 네, 이 돈바가시 고일에는 4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예.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됩니다. 4월 3일이라는 날짜도 상징적인 거네요. 네네. 그렇네요. 네네. 제주도의 4.3이 배경이 될 테니까요. 네네. 이 프로덕션 IDA는 이미 배소고지 이야기, 동백당, 빵찍 사람들이라고 근현대사 시리즈를 이미 공연했거든요. 이번이 세 번째 작품입니다.
제주 세와리의 해녀 고일애가 호국 영웅이라고 불리는 장교의 동상을 전기톱으로 베어 쓰러뜨립니다. 왜 그녀가 그 동상을 쓰러뜨렸는가를 밝히는 재판에서 4.3의 비극이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억압과 저항, 망각과 기억을 잇는 여성 서사의 연극적 복원이라고 단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법정 드라마 형식을 갖추고 있는 거네요. 네, 어쨌든 재판을 통해서 4.3을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초연했다고 하는데 그 공연은 보시기 어려웠을 분들이 많으니까 이번에 꼭 예약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막전막후에서 얘기를 했던 해녀 연심. 네네네. 그 그거하고 연심도 고연심이었죠. 네네. 네. 네네. 고씨가 맞나요? 거기 거기 고두심 선생도 있고. 부씨, 고씨, 양씨. 이 세 개의 성이 되게 많아요. 네, 네. 거기서 나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결은 다르지만 아마 4.3을 주제로 하고 네. 그 비극적인 얘기를 다루는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가 4월 3일이 4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네. 네. 막간에 또 말씀드리면 그 크리에이티브 바퀴의 섬 이야기. 섬 이야기도 또 네. 제주도 이야기죠. 네, 네. 네. 그것도 4.3 예, 이야기입니다. 사삼 네. 이야기가 아주 풍성하게 열렸는군요. 네, 네. 네. 기억해야죠.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극단 바바서커스의 맥베스 리포트 쇼라는 공연입니다. 맥베스 리포트 쇼요. 예. 4월 9일부터 19일까지 연희예술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이 작품은 인간 사회의 권력 구조를 침팬치 집단의 전치 본능에 비추어 권력의 기원을 해부하는 블랙 코미디 실험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왠지 약간 그거 있잖아요. 그 영화. 혹성 탈출. 혹성 탈출이 보지는 않았지만 연상되기도 하네요. 예, 요즘 또 그 알파 메일 이야기가 뭐 이렇게 권력 관계를 비유하는 것으로 자주 언급되는데 아이, 또 그런 이야기와 또 연결이 되겠죠. 하네요. 아니 지금 우리가 그 왜곡된 권력이 어떻게 창출되고 무너졌는가를 우리 예. 눈으로 목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재공연이에요. 저는 초연 때는 못 봐서 요번에 이미 예약을 해놨는데 핵심이 그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이 최고 권력자가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래서 이 공연은 누가 권력을 지는가가 아니라 왜 우리가 그것을 욕망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관점이 이때까지는 우리가 권력자들의 왜곡된 모습을 봤는데 이것을 전복시켜서 우리 관객의 관점에 집중하는 그런 공연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지 단체가 25년 초연 때 전석 매진 됐던 공연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니 좀 서둘러서 예약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제 공연인데 초연 때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네. 그럼 선생님 좋아하십니까? 평가는요? 네, 연희예술극장이 일반적인 극장하고 좀 형태가 다르죠? 다르잖아요. 예. 연희예술극장이. 거기 술도 마실 수 있어요. 네. 그 형태가 다르고 해서 관극하면서. 우리가 보통 이런 극장에서 보는 그냥 구경하는 연극이 이게 아닌 아니라? 관객도 참여하는 그런 연극이에요. 아주 그 독특한 방식으로 하는데 네. 그룹을 모아서 회의도 하고 막 그래요. 네, 네. 약간 뭐 관객 참여형 공연인가 보죠? 그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진행되다가 일정 부분에 가면 관객들을 그룹으로 나누게 되고 네. 그 그룹 안에서 회의도 하고 회의해야 돼요? 거기서 결론도 내고 네. 또 관객도 발표도 하고 막 그래요. 네. 근데 처음에는 좀 이게 뭐야 하고 당황스러울 텐데 네. 조금 지나 보면 재밌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합니다. 더군다나 이 권력에 대한 문제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저절로 의견을 개진하게 만드는 어떤 또- 분위기로 몰아가요. 그것도 그러니까 뭐 어쨌든 단체의 역량이죠. 뭐 네, 그것도요. 네. 그래서 네. 네. 이제 거기에서 그룹마다 참여했던 배우들이 같이 와서 주도해서 얘기도 시키고 네, 네. 하게 돼서
저절로 끌려가게 되는 연극이니까 네.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좀 단장을 하고 가야 되겠어요. 발표도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저도 준비 하나도 하지 않고 갔는데도 저절로 끌려 들어갔으니까 예. 뭐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스승님. 좋은 공연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전국 방방곡곡에 꽃이 피고 있습니다. 연극은 우리 영혼의 꽃입니다. 극장에서도 소중한 꽃 한 송이 피워보시는 거 어떠십니까? 여러분,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